안녕하세요. 북칠런지 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정모 관장님의 찬란한 멸종입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타임라인이 거꾸로 흘러가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인류가 멸망한 이유인 2115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태고적 달과 바다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서 마치는 독특한 방식이 참 재미있었고요. 또 보통 책들은 한 명의 화자, 또 인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이 책은 매 챕터마다 그동안 멸종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화자로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지구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부분이 좀 신선했어요. 정말 유구한 역사를 풀어가는데도 별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계속 새로운 주인공 화자가 등장하는 형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멸종의 찬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우리가 멸종이라고 하면 나쁘고 두려운 것이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수식어잖아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가 생태계의 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멸종이다. 멸종이란 다음 세대의 생명체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대한 공룡들이 최고 포식자를 차지하던 시대에 우리 포유류는 겨우 생쥐만한 크기로 숨죽이면서 살았었는데 이 공룡들이 멸종하고 생태계에 빈틈이 생기자 포유류가 그제서야 길을 펴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이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멸종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불러오는 고마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지난번 폭염살인이라는 책 리뷰에서 살짝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우리 지구가 지금 처음 기후위기나 대멸종을 겪는 게 아니라 지금이 6번째라고 했죠. 그런데 대멸종의 위기를 4번씩이나 이겨내고 생존에 성공한 유일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상어인데요. 특히 3번째 대멸종은 생물종의 95%가 몰살당할 만큼 엄청난 기후변화를 겪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상어가 대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변하는 환경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스스로의 형태를 계속 바꿔서 새로운 생태적 틈새에 적응하고 더 효과적인 사냥을 위한 포식 기술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기회주의자라고 하면 상당히 비겁하다고 여기지만 자연사에서 기회주의는 생존을 위한 핵심 역량인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 인간도 상어에게 교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멸종이 150년 후로 예측되고 있다는데요. 이 대멸종을 늦추기 위해서는 연태까지 탐욕적으로 자원을 착취하고 소비하던 태도를 바꿔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때임을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자 이정모 관장님께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대멸종을 극복할 기술은 이미 95% 정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다. 이 말이 되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은 제 채널에서 또 다른 많은 환경도서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4번의 대멸종을 버텨내고 4억 년을 생존한 이 강인한 상어조차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별나고 특별한 존재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책에서 고생대 디메트로돈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3번째 대멸종의 목격자로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남긴다.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한다. 또 최고 포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물은 반드시 멸종한다. 그런데 혹시 아는가? 최고 포식자이면서 생물량도 가장 많은 별난 생명이 등장할지. 만약 그렇다면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생명일 것이다. 가장 성공적이지만 대멸종의 시기에는 가장 파멸적인. 지구가 이제껏 겪은 5번의 대멸종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6번째 대멸종의 가장 큰 차이는 주모자에 있다고 해요. 이전의 5번은 자연이 주도한 대멸종이었죠. 공룡들이 너무 팔팔 뛰어서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또 누가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멸종이 도래했던 것인데 지금 6번째 멸종은 철저히 인간이 주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결책도 우리가 변하면 간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탄소와 헤어질 결심을 제대로 한다면 대멸종을 피하는 기적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책의 흐름이 사실 진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창조론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좀 꺼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이 단순한 지식만을 또는 감정만을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오늘 나와 신과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책 한 권으로 무너지는 신앙이라면 그 진정성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신념, 나의 신앙과 반대되는 지식이라고 무조건 배제한다는 건 그 안에 두려움과 불신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화론의 입장도 충분히 배우고 수렴하고 지식과 신앙의 격차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세운 신앙과 눈과 귀를 닫고 맹신하는 신앙은 그 강도와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책 또한 100%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이고 가설이니까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